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정은혜입니다. 요즘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멀리 떠나기보다 요즘에는 좀 집 주변에 작은 골목골목 탐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산의 골목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골목 소믈리에 박종성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유일의 골목 소믈리에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너무 과찬이신데요. 저는 부산에 있는 여러 이제 골목에 있는 스토리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골목이 가진 의미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일정을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그런 의미를 서로 나누자는 의미로 하는 그런 기획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골목에 어떤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골목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서민들이 어떤 그런 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그 흔적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뭐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찾아 나가는 네네네네. 거군요. 네. 그럼 부산만의 골목 특징이 또 있을까요? 부산의 골목은 기본적으로 한 100년의 역사가 압축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골목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의미가 다 있고 그다음에 상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고 또 6.25 전쟁을 또 거치고 또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부산 시민들이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알면서 또 그런 걸 추억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또 자녀들은 또 새로운 사실들을 같이 부모님들하고 이제 알게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그런 골목을 다니면서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현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부산에 잘 알려진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알고만 있던 걸 현장에서 같이 즐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이제 그 골목 보다 보면은 이제 노포 맛집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 여행에 어울리는 또 음식들을 소개해 주면서 같이 나누어 먹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해서 갈수록 조금 참여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부산에는 랜드마크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 골목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랜드마크라는 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랜드마크도 물론 있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가 가지는 상징성, 의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이 이제 결국 자연스러워 발생된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100년 안에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사람들 우리가 품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실은 없는 그런 부산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골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금정구에 보면 그 소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소동은 그 윤산 바로 밑에 벚꽃 축제가 항상 열리는 숨어 있는 벚꽃 명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벚꽃을 보고 나면 바로 밑에 내려오면 이제 소동 미로시장이 있죠. 네. 어마어마한 큰 소로 미로시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우리 그 BTS의 정민이 또 단골로 갔던 식당도 거기 있고요. 정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는 사실 한 4-5 군데 정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인력 중심이었던 산업들이 고무와 신발 산업들이 발달하는 곳이 있었는데 네.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지고 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유일하게 소동은 그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뭐 같이 생활했던 벌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골목의 어떤 특징들이 살아 있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좋은 이렇게 벚꽃도 보고 그다음에 소동 미로시장 가서 쇼핑도 하고 또 골목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눈다 한다면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골목 기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 부산으로 놀러 온다고 하면은 감천 문화마을이나 흰여울 마을을 저는 네네네. 추천을 하는데 그런 곳들은 어떤가요? 일단 흰요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죠. 예. 핫플레이스 그다음에 굉장히 뷰가 좋다고 그러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영화 촬영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좋고 또 인생샷을 찍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네. 저도 거기 가보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는 곳이라서 거기도 정말 이제 추천을 하고 싶고 근데 그 흰여울 마을만 보시기에는 조금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남항동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한번 그 골목들을 다녀보는 것도 하나의 좀 이렇게 그 골목경이 새로운 맛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남항동에는 그 골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부산의 정서가 듬뿍 담긴 그런 골목을 소개를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특히- 몇 군데 추천 좀 부탁드려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오히려 저는 그 깡깡이 예술마을을 한번 꼭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70년대, 8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있고 네. 특히 이제 거기 2017년에 이제 그 아파트 벽에다가 이 독일 작가가 그린 그 모든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벽화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벽화를 봤을 때 왜 어머니라는 제목을 안 하고 모든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 딱 생각을 했는데 네.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 벽화에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이 깡깡이 마을의 어머니들처럼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고 해서 사실 그때 울컥을 좀 했는데 가정의 달에 아마 그런 깡깡이 예술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고생했던 현장들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현장을 그리고 느낄 수 있고. 그런 현장을 거쳐서 결국 내가 지금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흔적으로 우리가 기행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라 생각해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여러 골목에서 계속 나오시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밤을 샐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골목도 있을까요? 이렇게 나만의 보물 같은 골목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힘들 때나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아니면 좀 힐링하고 싶을 때 가는 선생님만의 골목이 있을까요? 숨은 명소 같은 곳. 이곳은 사실은 이제 골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금강공원에서 그 광명사까지 이렇게 그 우장춘로라고 있습니다. 우장춘로라고 있는데 여기가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가 참 걷기가 좋고 또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강공원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길이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무슨 고민이 있을 때는 항상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문제를 좀 풀곤 합니다. 네, 선생님 부산에 참 의미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골목들이요. 네네네. 동구에 이제 부산 진교회 부근인데요. 좌천동 지하철에서 나와서 골목을 이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쪼개난 가게가 나옵니다. 작은 가게가 나오는데 그 가게가 사실은 정호영 선생의 생가거든요. 그래요? 생가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오른쪽으로 한 20m 정도 가면 그 정발장군을 모시는 정공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부산 진교회가 있고 그 부산 진교회에서 바로 옆에 일신예학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가장 먼저 생겨진 학교인데 거기는 또 부산 진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린다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그 안에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독립 그 선언서를 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한자가 많아가지고 미리 이제 자녀들하고 갈 때는 한자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가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족 그 대표 33분이 계신데 모두가 끝까지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변절의 역사도 자녀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거기서 이제 꺾으면 안용복 기념관이 또 있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망원경이를 보면 안용복 장군의 생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걸 건너면은 바로 이제 그 탈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증산회성이에요. 오, 그래요? 예, 증산회성에 올라가서 그 일본식 그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보시고 또 증산에서 내려다보는 부산의 풍광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부산은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이야기가 다 담긴 곳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전쟁의 이야기가 담긴 골목도 있겠네요. 서구 같은 경우는 비석문화마을 자체가 워낙 그 6.25 이후에 이제 피난민들이 올라와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이제 사시던 곳이기 때문에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갈 때 보면은 이 교행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걸어가면 또 다음 사람이 또 기다렸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좁은 골목이 정말 미로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이제 그 옛날 공동묘지 그 비석들이 이제 있고 그 위에 또 집들이 이렇게 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마을 카페도 있고 하니까 카페에서 이제 차 한잔도 하시고 그다음에 최민식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그 리얼리즘 사진의 거의 1세대이신데 이분의 작품도 보면서 이분이 또 특히 이제 흑백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흑백 사진이라는 것은 뒤에 여운이 있기 때문에 그 여운을 느끼시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70년대, 60년대, 80년대 어떻게 사셨는지 그렇게 바라보고 또 부산을 한번 내려다 보시면 그냥 부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의 그 끈끈한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부산이라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공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길들에 막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골목도 있을까요? 우리 금정구에 보면 우리 저 문학가 중에 요산 김정한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그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떤 평생의 어떤 그런 업적을 기념해서 금정구에서는 요산 김정한로라고 해서 길을 따로 만들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을 가면 이제 김정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소설의 한 부분을 이렇게 담에다가 쓰든가 아니면 그 순간들을 이제 포착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다든가 해서 그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작품들을 일부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선생님 요즘에 골목 찾기가 참 힘든데 사람들이 골목을 어떻게 즐겼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사실은 여행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골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골목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와 호기심이 없이 그냥 가면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골목을 다니면서 좀 신기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그 골목에서 뭐 핫도그를 파시는 어머니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가면 골목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것도 골목에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이 골목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겼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